자,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법률 문제는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유언으로 인정된다입니다. TV나 영화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긴 한 것 같아요. 뭐 동영상으로 유언을 찍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유언으로 인정된다. OX만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네. 자, 의견이 일단 갈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봐야 될 텐데 O를 선택한 박 변호사님 이유 좀 들어볼까요? 예, 법에서 이제 유언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비디오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에 정해진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네. 당연히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를 네. 들었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던 그 장면, 네.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인정 안 된다. X를 들어주셨잖아요, 황 변호사님. 네. 네.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저는 네.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으로 인정이 아. 되기 때문에 X를 들었는데요.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방식 중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녹음한다고 해서 유언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법이 유언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본인의 성명이 뭔지, 그리고 지금 유언하는 현재의 연월일이 무엇인지를 다 진술하셔야 되고요. 구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곁에 증인이 한 분 참여해야 됩니다. 네. 증인 역시 이 유언은 정확하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증인의 이름 무엇이다 라는 거를 모두 구술해서 그 내용이 다 녹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유언자의 이름, 날짜, 증인 등 한 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렇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봤던 그 TV 장면에서 찍어준 사람이 이게 설치를 하고 자기도 옆에 있었고 뭐 같이 얘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증인과 이런 네, 역할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언이 무효화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무효화될까요? 예, 앞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입니다. 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유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남 몰래 그냥 혼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네. 그리고 나 죽으면 보면 참아하고 보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혼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인이 있어야 돼요. 네. 증인이 이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의 취지가 맞고 나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한 명 이상이면 족합니다. 다만 법에서 이런 사람은 유언을 할 때 녹음으로 유언을 할 때 증인으로 할 수 없다라고 네.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네. 피한정 후견인 또 이 사람이 유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람도 안 되고요. 또 그 배우자나 직계 예. 혈족 이런 경우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증인도 그렇죠. 아무나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이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녹음 외에도 유언 방식 좀 다양하지 않나 싶은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5가지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스스로 쓰는 거,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죠.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증에 의한 유언 방법,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 이렇게 있는데 자필 증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증인은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되지만 혼자 편지 형식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쓰는 내용이 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이름, 주민번호, 현 주소, 유언 내용, 그다음에 작성일, 날인까지 다 되어야 되고요.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그 현 주소를 적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구 어느 동까지만 쓰고 구체적인 걸 안 적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증에 의한 유언인데 가장 많이 쓰시기도 하죠. 예. 실제로 그 공증인으로 인가받으신 분 앞에서 2명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라고 하니 예. 수수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고 네. 사후에 비밀 증서를 개봉해서 유언을 확인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예.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는 분 그런 경우에는 침대에서 사망하시기 직전에 이제 구두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죠. 예. 이 경우에는 도저히 쓸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어서 예.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요. 이때에도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고요. 죽기 전에 말로서 유언하는 걸 주변에 증인이 있고 같이 참관을 해서 유언의 유효함, 정확함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언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에 무효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언 남기기 전에 유언 방식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내용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